새벽에 안 보이면 화장실에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안 보이는 곰팡이 같은 게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이제 베이비 파우더 쓰는 것처럼 네네. 마데카솔 분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로 좀 지간에 적용해주는 것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못 사는 환경이 돼버려서.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가려움에 대해 준비했고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수의사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선생님 반려견 다나도 막 가려워하기도 하나요? 다나도 긁어요. 가려워서. 알러지는 없는데 다나는 네. 근데 옆구리 이제 털 빠지는 시즌 때는 계속 긁어서 이제 털을 뿜뿜뿜뿜 하죠. 네. 푸도 뭔가 이렇게 막 갑자기 긁을 때도 있고 한데 이 가려움이라는 걸 그냥 냅둬도 되는 건지 어렵더라고요. 우리 사람들도 그냥 가끔 긁적이는 거랑 음. 너무 목이 물린 것처럼 한 군데를 계속 집착적으로 이렇게 긁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귀 살짝 털거나 아니면 뭐 발 살짝 핥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한 부위를 계속 집착적으로 핥는다든지 한 부위를 집착적으로 긁는다든지 하는 병적인 상태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뭐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간식을 주거나 뭐 딴청을 했을 때 안 긁는다 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아요. 푸가 실제로 최근에 귀 아팠었을 때 보니까 간식을 주더라도 먹고 나서 또 긁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통제가 안 됐을 때는 맞아요. 좀 병적인 거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강아지가 가려워하는 좀 주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려워하는 게 일단 크게 외부 기생충, 그다음에 알러지, 그다음에 이제 2차 감염으로 크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외부 기생충은 외국에는 벼룩이 많아요. 그게 원래 1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벼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벼룩보단 우리나라에서는 모낭충증.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외부 기생충 구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주된 원인은 알러지인데 알러지도 이제 식이 알러지랑 환경 알러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보호자 입장에서는 식이 알러지가 좀 가장 많다고 좀 생각을 해서 네. 막 식이 알러지 검사부터 음식 사료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식이 알러지랑 환경 알러지 이게 좀 구분이 잘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육안상으로 알러지다 왔을 때 네. 구분 못해요, 저도.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제가 의심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네. 귀가 좀 네. 빨개지는 게 식이 알러지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식이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지연이 돼서 올라오는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늘은 닭고기 먹었다가 내일은 말고기 먹으면 사실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2달간은 최소 동일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2달간은 봐달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식이는 좀 알겠는데 환경 알러지는 그럼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꽃가루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먼지나 곰팡이. 네, 그래서 화장실을 좀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푸. 네. 새벽에 안 보이면 화장실에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안 보이는 곰팡이 같은 게 있으니까 여름철에 좀 더 알러지 올라온다 하면은 이제 화장실 출입 금지입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봄이 이제 오고 있는데 환경 알러지가 좀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러지가 있다라고 할 때 봄이나 뭐 가을 이럴 때 좀 더 가려워하나요? 반복되나요? 하면은 환경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계절에 시작했는지 혹은 뭘 먹고 시작했는지 네.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 추적해 나가면서 네. 알 수 있군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실제로 좀 들어가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알러지라는 게 과하게 면역 반응이 올라오는 거라서 면역을 좋게 한다고 하는 영양제를 과하게 주는 것보다는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먼저. 피부 장벽. 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유산균, 오메가3, 그다음에 보습제 이 3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오메가3는 진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네. 보습제도 확실히 중요하군요. 네, 맞아요. 근데 장벽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하면은 2차 감염을 막는 게 문제잖아요. 네. 2차 감염을 막는 방법은 지간을 이제 시원하게 발가락 사이가 이제 습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돼버리면 2차 감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손풍기인데 무소음 손풍기 같은 게 있어요. 여름철에 우리 들고 다니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틀어놓거나 하면은 좀 도움이 돼요. 제가 약간 푸 발 말려주기 귀찮아가지고 네. 푸 안고서 야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잘 마르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너무 좋죠. 네. 이 푸가 약간 이 발 사이가 네. 생각보다 좁아요.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사이가 좁아가지고 되게 잘 습기가 생기거든요. 정말 이제 습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 이제 베이비 파우더 쓰는 것처럼 네네. 마데카솔 분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로 좀 지간에 적용해주는 것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못 사는 환경이 돼버려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알러지면 제가 특히나 귀가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외이염 자체가 지금은 없는데 네. 알러지가 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세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귀세정이 어쨌든 뭔가 물기가 들어가는 거라서 뭔가 더 습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 보통의 귀 세정제에는 휘발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만약에 너무 습한 게 고민이다라고 하면은 귀를 열어서 그 손풍기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네, 그걸로 이제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식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네. 꼭 가수분해 사료로 바꾸는 게 기본입니다. 가수분해 사료요. 네. 조금 말이 어려워서. 가수분해라고 하는 게 네.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단백질을 잘게 부셔서 망에 이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알레르기 원인을 좀 감소시킨 그런 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러지 원인을 뭔가 체에 떠가지고 싹 없앤 거죠. 맞아요. 안 그래도 오늘 저의 영상에 도움을 준 요 힐스 ZD 로페 사료가 가수분해 사료거든요. 맞아요. 이 사료는 식이 알러지가 있는 반려견을 위해서 가수분해된 사료인데요. 특히나 지방 함량을 낮추어서 소화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수분해는 아까 좀 배워서 알겠는데 지방 함량 낮은 건 왜 중요하죠? 식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식이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장벽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지방 식이를 급여를 하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이러한 불편감을 좀 반복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궁금한 건데 저지방에다가 가수분해라고 하니까 조금 영양 밸런스가 걱정이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국제 영양 기준인 AFCO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만든 사료라서 장기적으로 급여를 해도 걱정 없이 급여를 하실 수 있어요. 세계적인 브랜드 힐스의 프리스크립션 다이어트 ZD 로펫 사료는 특정 영양 조절이 필요한 반려견을 위한 맞춤 영양 사료인 만큼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좀 얘기를 이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봤는데 집에서 했는데도 너무 가려워해서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며 보호자분들께 추천하는 게 있다면? 우선 약물 치료인데요. 크게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그다음에 전신 면역 억제제로 크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포켈은 먹는 약이고 사이토포인트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고 네. 전신 면역 억제제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전신 면역 억제제예요. 그러면 이거 중에 가장 좀 추천하실 만한 게 있다거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포켈이랑 사이토포인트를 먼저 네네. 시도를 합니다. 이 아무래도. 두 가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전신 면역 억제제보다 부작용이 훨씬 덜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포켈이랑 사이토포인트랑 뭐가 더 좋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하기는 어렵고 둘 다 테스트를 해봐요. 맞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전이 다르거든요. 아포켈은 우리가 가려워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뇌로 가요. 네.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이토포인트는 가려워하는 그 물질 네. 자체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물질을 잡냐 아니면 그 길을 막냐인데 사실 제일 선호하시는 게 사이토포인트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주사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아포켈은 계속 먹여야 되니까. 집에서 줘야 돼요? 네. 결국에는 알러지가 있어서 식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간식이랑 못 주는데 알약만 먹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토포인트를 선호하세요. 가격은 조금 가격은 사이토포인트가
아포켈보다 좀 늦게 나왔거든요. 네. 애초에 아포켈 한 달 먹는 비용이랑 사이토포인트 비용이랑 좀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서 사실 알약이랑 사이토포인트랑 한 달로 비교했었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가장 저렴하고 같은 전신 면역 억제 기능을 하지만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은 가장 고가이고요. 부작용으로 빠졌을 때 가장 안전한 건 그럼 뭘까요? 아무래도 아포켈 사이토포인트죠. 아, 네. 그게 훨씬 더 좋군요. 네. 그래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멍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가려워하는 보호자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